야, 여기 배스 한 마리 있다, 여기. 저기, 두 마리, 세 마리.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요런 얕은 그늘에 나와 있는 배스들은 바로 때립니다. 어휴, 이제 빅베이트들이, 요즘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어요. 리액션이 너무 심했네. 느닷없이 오는 놈들이 먹거든. 이런 놈들. 사실 뭐 지금 스피너베이트나 차터베이트 이런 쪽으로 했으면은 그냥 다 낚아냈을 거예요. 오케이. 포인트는 저쪽이 포인트네. 야, 여기를 한번 와본다 하면서 이제 와보네. 여기가 문경의 경천호입니다. 경천호. 제가 되게 유명한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 와서 낚시하는 건 처음이에요.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기만 해봤지 낚시 자체를 처음 해보는 곳이어가지고, 자, 와서 보니까 장애물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한 스탠베이트로 해서 이 최상류 부분 같은데 내려가면서 나무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가면서 그늘진 데들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딱 요런 쪽이 좋아요. 이렇게 합류되어 있는 쪽. 좌우가 합쳐지고 꽃뿌리처럼 좁게 되어 있고 블러시 되어 있고 이런 쪽이 좋은데, 일단 저도 여기 이제 처음이고 예상은 이제 산란 후기를 예상하고 지금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상 조금 안 무는 시간이긴 해도 포인트 그림이 이게 워낙 좋네요. 보니까 포인트가. 오케이. 아, 빠졌다. 리액션이 너무 심했네. 아이, 한 4자 정도 됐는데 빠져버렸어요. 아이, 아까워. 역시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여러 스윙베이트 사실 여러 번 하긴 했는데 계절상 좀 빨리 해가지고 입질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스윙베이트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뭐 요즘 이 빅베이트들은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까지 굳이 막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잘 안 했는데, 오늘은 여기 와보니까 이거를 그냥 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한 40 정도 되는 게 한 마리 덜커덕 했는데, 입질을 했는 건데 왜 넘어지냐고. 지금 상륙 쪽으로 와보니까 크게 지금 장애물이 일정한 모양이거든요. 이제 잠블러시들이 쫙 잠겨 있는데 쇼라인 쪽으로만 잠겨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가운데하고 양쪽으로 다 있으니까 배서들이 상류로 오르락내리락 배서들이 저런 쪽에 포진해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밑에 이제 안 보이겠지만은 제가 지금 평강 끼고 보면은 저 블러시들이 물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런 쪽이 괜찮아요. 저런 쪽에 그늘진 데 들어가 있다가 이제 상황이 되면은 먹이 사냥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물이 딱 줄어들고 여기 물이 흘러 들어오네. 보니까 흐름이 있어요. 물이 밑에 잉어 엄청나게 큰 거 하나 있네. 여기는 딱 피딩 때 다시 들어오면은 지금은 없어도 피딩 때 들어오면 다시 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저 밑에 배스 한 마리 있네. 지금 한 3자 되는 거. 이게 쇠물이 들어오는 거. 와. 지금 사냥했어요. 배스가 베이트피시 사냥했어요. 오케이. 아우. 아. 덜커덕 했는데 빠졌어.
여기는 이따가 지금 이렇게 만약 못 낚아도 피딩 타임 때 들어오면 여기는 100% 무조건 나온 자리입니다. 이런 쪽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써 이게 사냥 무드가 있으면은 피딩 때 무조건 되죠. 왜 자꾸 이끌림이 안 되지? 오케이. 딱 치우니까 또 떨어졌어. 제가 너무 강제적으로 지금 제압하려고 하니까 떨어지네, 자꾸. 크기가 작았어요. 한 40백가막한 크기인데. 여기 좋네, 괜찮지. 한 이 시간에 이 큰 노들 이 정도 하면은 사실 뭐 지금 스피너 베이트나 샤터 베이트 이런 쪽으로 했으면은 그냥 다 낚아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물이 빠져서 수위가 너무 낮긴 한데, 그래서 저기 건너편 사이드 쪽으로 있을 확률이 있어요. 앞쪽은 지금 다 바닥이 다 보이고. 야, 여기 뱃 한 마리 있다, 여기. 저기, 2마리, 3마리.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근데 이거는 물지 안 물지 모르겠는데. 왔어, 때렸어. 온다. 우와, 몇 마리야? 둘, 넷, 6마리네. 우리가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스위치가 막 켜진 애들인데, 우리가 보이면은 안 물어요. 느닷없이 오는 놈들이 먹거든. 이런 놈들. 에이트랩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빠져버리지, 이놈들이. 가까이 가면 빠져버리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가지고 3마리, 6, 8, 딱 10마리 있네, 10마리. 그냥 내려가도록 나눠야 됩니다. 내려가도록 나눠놓고는 어떻게 잡냐면은 이런 애들은 지금 벌써 좀 이상하다고 애들 느끼거든. 진행 방향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기껏 했는데. 온다. 요 한 마리 와 있어, 이게. 계속 지금 따라와. 이게 뭐 다 물면 괜찮은데 어차피 저쪽에서 한 마리밖에 공격을 안 합니다. 한 마리밖에. 잡아낼 수 있는 건 한 마리입니다. 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놈들이. 이거 에이트를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낚아낼 수 있는 건데. 익숙해졌다 생각되면 다른 걸 내야 돼. 이걸로 죽겠네. 이제 많아요, 뱃속에. 상위에 있던 애들이 다 빠져나왔네. 지금 왜 우리가 그늘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뱃서들이 우리를 못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번엔 안 놓친다. 여울 끝나는 끝에서 딱 시작되는 데서 사이즈가 지금 보이는 게 다 이 정도에서 조금 더 크고 더 작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샌베이트로 입질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받았는데 손에 쥐는 놈은 이놈. 자, 1000마리. 자, 이런 쪽이 자 산란 후기 때 물이 들어오면서 뱃서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시원하면서 양쪽에 장애물이 돼 있죠. 이따가 여기서 하다가 밑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피딩 때는 더 많은 뱃서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우라노 엑스헤비에 자, 우라노 인쇼어 5.6대 1입니다.
합사 50파운드. 완전히 저 여울 지는데 여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약간 지금 눈에 익숙해졌겠죠. 애들이 익숙해져 가지고는 조금 다른 걸로 바꾼 것도 주의했어요. 오케이. 달려있다. 빠진 줄 알았더니 앞으로 와서 몰랐어. 우라차, 이놈도 크다. 이번에 때리고는 앞쪽으로 쫙 와서 빠진 줄 알았어요. 이거는 아까보다 큰 놈인데, 딱 전형적으로 이 흐름 속에 올라와 있는 배스들은 굉장히 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떤 루어를 던져도 사실은 됩니다. 크기가 작아도 이제 오랜만에 이 빅베이트로 낚는 거라 가지고 재미가 있네요. 이제 빅베이트들이 요즘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어요. 이제 유튜버들이 활발하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빅베이트에 재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가차의 박성환 씨도 그렇고, 강호영 씨도 그렇고, 아로스의 양희민 씨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 실정에, 잘 맞는 잘 잡히는 빅베이트, 잘 맞는 액션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일본에서 이 빅베이트들이 들어왔을 때 무작정 그냥 따라만 했는데,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물이 맑고 프레셔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일본의 기법들이 우리나라에 잘 안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따라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선구자적인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맞는 액션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것보다는 굉장히 데드 스태킹이라고 하죠. 천천히 죽어가는 모양, 물이 흐리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것보다는 천천히 하면서 리액션이 가해지는 그런 액션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낚이고, 또 우리나라만큼 사실 이렇게 선베이트들, 큰 선베이트들 잘 먹는 데가 잘 없어요. 그게 물의 영향입니다. 물이 적당하게 흐리고, 물론 이제 배스들이, 순진한 배스들이 이제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영향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먹는 액션들을 찾아내고 기법들을 전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들이 중요한 거고, 지금도 여기 지금 한 마리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떨 때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되지만은 지금 대체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는 멈춰 있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의 반응이 빨라요. 딱 이 정도 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물 색깔이. 이 정도 물 색깔이.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낚입니다. 무조건 시간 틈을 두고 다시 와야 돼요. 지금 안쪽에, 저 블러시 안쪽에 배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지금 공략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캘리버 훅이 달려있는 거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뒤편에 여러 마리가 있는데, 뭔가 소란스러우니까 살짝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뒤로. 결코 막 화려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잘 먹는 게 절대 아니거든. 스위치가 켜진 배스들은 뭐 어떤 걸 넣어도 사실은 반응을 잘 합니다. 여기는 좀 있다가 한두 시간 더 있다가 들어오죠. 누워 걸리는 거에 신경 쓰면은 못 잡습니다. 이 커버에 자꾸 하다 보면은 딱 걸리는 시점 한 30초 지기 전에 점프 시킵니다. 점프. 요런 얕은 그늘에 나와 있는 배스들은 바로 때립니다. 어휴, 플러그 해도 지금 잘 먹을 듯 해요, 여기. 야,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렵다. 물에 남아 있는 걸 못 봤어. 건졌어.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따라하면 팁 깨집니다. 저희 이제 많이 해서 요령이 생겨서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은 팁 부딪힐 때 너무 강하게 부딪혀 보면은 팁에 이게 1번 가이드가 나가버려요. 깨져버립니다. 이게 포인트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상류 쪽에 물이 내려오는데 있으면은 거기부터 쳐야 돼. 저 좁은데 얕은데 베스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거든. 물도 시원해지고 베이트피시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걸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 아까 우리 반대편에서 했잖아, 그죠? 반대편에서 했는데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 근데 물만 내려오면은 이 왼쪽 라인도 괜찮은데 물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는데 보니까 안 내려오는 것 같아. 보니까 물이 안 내려오면은 포인트가 별로고, 물이 내려오면은 이쪽도 괜찮고. 이제 보나 안 보나 저쪽으로 아까 물 내려온 데로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데는 그냥 딴 거 없이 탑부터 그냥 짝짝짝짝짝짝짝 때리면 그냥 빡빡빡빡 할 거예요. 베스를 뭐 같은 포인트에서 낚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웜으로도 낚을 수 있고 겨울에도 낚을 수 있고, 특히 이런 포인트에서는 스피너 베이트도 되고 차트 베이트, 탑워터 뭐 안 되는 거 없죠. 본인이 이제 잡고 싶어 하는 걸로 잡아야 재미가 있는 거고, 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많이 잡는 게 장땡이다 하면 그냥 많이 잡는 거 재미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한 마리를 잡아도 그냥 내가 원하는 그 플러그, 빅베이트 뭐 이런 걸로 잡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낚시의 재미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많이 잡으면은 물론 손맛도 좋고 하긴 한데 의미 없이 많이 잡는 것보다는 그냥 원하는 대로 잡는 거. 와, 여기 밑에는 다 돌이네. 다 한반이네. 다 돌이네요. 밑에 큰 바위. 왔다, 밑에서. 됐어. 오늘 밑에서 와서 때리는 거 다 모였어요. 쏜살같이 와가지고 그냥 때리네. 와, 진짜 빨리 와서 때리네. 먹는 놈은 저렇게 때린다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와서 때려버려. 근데 이제 위치가 높아가지고 하기가 지금 좀 안 좋았어. 그렇지. 너무 높아도 너무 높아. 저 위에도 여월이 지네. 그러면 저 위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얕긴 한데 물만 들어오면 있거든. 저기 뭐가 있었는데 놀래서 빠져버렸어. 따라와. 먹으려면은 따라오는 게 아니고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 항상 이동하는 베스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지금도 따라오네. 저 놈은 지금 오른쪽에 온 놈은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놈은. 입댔어요 한번. 예. 느낌이 와서 덜커덕 느낌이 왔는데 3마리 있네. 처음에 물레오른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트피시들이 나이즈를 하네. 이제 마지막은 좀 재밌는 루어를 한번 해보려고요. 강아지 닥스훈트. 자, 큰 탑워터인데 프로페이터죠. 프로페이터인데 굉장히 큰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베이트피시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뭐 안 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딱 기다렸다가 나이징 딱 하는 거 보고 때리면은 물 가능성이 많아요. 낚시의 재미가, 와, 저런 것도 물개서 하는데 이런 걸로 낚으면은 대박인 거죠. 와, 뱃어 봐. 잉어구나 저거는. 저 수면 떠가 있는 건 다 잉어네. 뱃은 줄 알았어. 아니, 입질 안 해도 이거 재밌잖아요. 그건 볼륨감이 커가지고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지 싶어. 도망가 버린다. 볼륨감이 너무 크니까 도망가 버리네. 좀 기대했는데 안 먹네. 이걸로 안 되겠어. 사실 이 안에 여기를 노려야 되거든.
플럭으로. 두 마리. 도망가버려. 진짜 사이즈 돈 두 마리 따로 왔는데, 아씨, 아까워. 물라 그러더니 도망가버렸어. 한 마리 올라가고, 한 마리 내려가고.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희한하게 이제 저녁 퇴근 시간을 안다니까. 다 아는 포인트인데, 저는 사실 처음 와봐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그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욕심이 나는 거야. 원래 그리고 제가 하면서 새로운 포인트나 썬베이트나 재밌는 루어로 여러 번 촬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빅베이트로 하는 거를 작년부터 사실 막 그 시청자분들이 빅베이트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해주세요 했는데 상황이 잘 안 맞아서 사용을 많이 못했고, 또 사용해도 솔직히 이게 조과를 못 봤거든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여기는 빅베이트 포인트 하면 무조건 나오겠다 했는데 3마리 났고 한 3마리 정도 털렸는데, 이 정도 되면 훌륭하죠. 뭐 빅베이트가 좀 하루에 빅베이트 낚시는 이렇습니다. 마음을 일단 비우고 내가 그냥 이런 큰 루어로 해서 하루에 그냥 내 기록을 한 깨보겠다, 하루에 입질 한두 번만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낚시를 하면 무조건 조과가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 막 민호나 저크베이트처럼 많이 잡아야 되지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낚시입니다. 재밌는 낚시고, 뭐 몇 년 전부터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어떤 빅베이트도 중요하지만 장소, 먹을 수 있는 장소에 저수지가 있으면은 새물이 들어온다든지 이제 그런 장소 좋고, 아침 저녁에 피딩 타임 때 좋고, 자, 그것만 기억하셔가지고 빅베이트 낚시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마치겠습니다.